안녕하세요. 프로하나입니다. 해병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IBS, 공포트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홍보 영상에 자주 등장하죠. 또 해병대에 전역하신 우리 선우임 여러분들 중에 IBS 훈련을 경험해본 인원들, 또 안 해본 인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초 군사훈련 과정, 그러니까 교육훈련단 과정에 IBS 기초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경험은 다 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부대에 가서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IBS 훈련 참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처음 IBS를 타고 바다로 나가던 날, 그때까지만 해도 IBS가 이렇게 고통을 안겨줄 줄은 몰랐을 겁니다. 계속이요. 야, 꼼꼼하게. 상륙작전을 펼 때 IBS는 수색대원에게 최고의 상명보루와 같습니다. 적진에 침투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대원들을 지켜주는 것은 잠수함도 헬리콥터도 아닌 IBS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수색대원들은 IBS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하나. 손 받아. 자, 버튼 준비. 옛날과 요즘 훈련의 분위기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옛날 영상은 이제 수색교육대에서 IBS 훈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백년도 후배님들의 IBS 훈련하는 모습인데, 뭐 세월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위기가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IBS 훈련이 기본적으로는 다 비슷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헤드캐리가 있겠고, 패들링이 있겠고, 그리고 바다로 나가는 또 이 진수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전문 과정으로 가게 되면 IBS에 모터를 장착해서 또 해상 훈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훈련만 해본 모습을 보니까 옛날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IBS 훈련에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팀워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끼리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서 바다에 진수할 때도,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패들링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파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파도가 높을 때에는 사실 바다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2번 열과 3번 열에 탑승한 인원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는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사실 이제 보트를 진수하면서 나가면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파도가 있을 때는 보트가 안 나가기 때문에 1번 열은 빨리 탑승을 하고 2번 열, 3번 열이 최대한 끝까지 밀어주면서 탑승을 해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도가 높을 때는 이제 파도가 계속 보트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제 팀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보트가 해야 바다로 잘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밀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수색교육대에서도 물론 IBS를 했지만 이제 처음으로 군대 가서 접한 것이 바로 지상전 교육대에서 받았던 IBS 훈련인데요. 그때는 교육생이 열 몇 명, 한 12, 3명밖에 안 됐는데 교관, 조교 포함해서 그러니까 저희 교육하는 인원들이 거의 한 8명 넘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대1 마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요령이라는 것은 당연히 피울 수도 없었고, 그 PT를 할 때 정말 땀이 날 정도로 PT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요즘하고 분위기가 달라서 바다에 나가면은 신병이고 사실 수영을 할지도 모르는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라이프 자켓을 착용을 했습니다. 그냥 그 검푸른 바다에 막 빠뜨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겁나는지. 왜냐면 제가 수색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밖에서 수영을 하다 온 것도 아니어서 되게 그냥 겁났었거든요. 근데 그 바다에 몇 번 빠지게 되니까 좀 그것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한 두세 번 빠지면 아, 내가 죽는 게 아니구나, 그런 또 각성이 되기 때문에 뭐 적응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IBS 훈련 받았고,
그리고 이제 수색교육대에서 이제 지옥주 때 내내 일주일 동안 이제 뭐 헤드캐리, 패들링 계속 무한 반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생각해보면 IBS가 되게 좀 친숙하기도 하지만 또 이게 가슴 뭉클한 또 추억이 있는 그런 훈련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훈련받는 후배님들, 뭐 예전하고는 분위기는 다르긴 하지만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참 훈련받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IBS가 바다에서 하기 때문에 좀 시원한 부분도 있지만 또 PT도 해야 되고요. 또 헤드캐리도 하고 그러다 보면 땀도 많이 납니다. 물론 바다에 들어가면 좀 시원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 IBS 훈련은 계속해서 반복 훈련하면서 숙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또 여러 가지 그런 작전 상황 속에서도 이 공포들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우리 후배님들 힘들겠지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IBS에서 또 헤드캐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헤드캐리도 사실 상당히 그 팀원끼리 호흡이 중요합니다. 한 명이 만약에 요령을 피우잖아요. 그럼 다른 팀원들이 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FM대로 그 헤드캐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을 꼿꼿이 잘 세우고 힘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힘들다가 목을 자꾸 이렇게 숙이게 되면은 목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고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목을 꼿꼿이 세우고 헤드캐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예전만큼 헤드캐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때는 정말 헤드캐리 정말 많이 했었는데 요즘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IBS 훈련에서 헤드캐리와 패들링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도 우리 훈련하는 후배님들 그리고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군 장병들의 처우와 또 장비들이 계속해서 개선돼 가길 바라며 국방부와 또 국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승!